모택동 사상과 중국혁명 제2장 모순론. 이 모순의 일반성.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퍼뜩 들었던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본주의만 알고 공산주의 사상이나 아니면 공산주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세상의 절반밖에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절반도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다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본질을 알게 된다면 자본주의가 그 착취체제라는 거를 다 이해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취당하는 노예라는 사실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체감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 공산주의를 알면 그 자본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착취하느냐. 우리가 결국은 세금을 내서 결국 국가가 착취하나? 우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를 착취하는 사람은 어떤 국가나 그런 게 아니고 재벌이에요, 재벌. 그 가까이는 쉽게 말하면 일을 안 하는데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우리는 일 열심히 하는데 돈 얼마 못 벌고 힘들게 사는데 일 진짜 안 하는 사람들이 돈 제일 많이 벌어요. 왜냐면 우리를 착취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귀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귀족이 있어요? 없는 것 같으세요? 네, 모순의 일반성 들어가 있습니다.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나는 먼저 모순의 일반성을 말하고 다음에 모순의 특수성을 말하고자 한다. 마르크스주의의 위대한 창시자이며 계승자들인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이 유물변증법적 세계관을 발견하고 유물변증법을 인류 역사와 자연 역사의 분석, 사회의 변혁과 자연의 변혁,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의 많은 면에 적용하여 매우 위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그리하여 모순의 일반성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으므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간단히 설명하여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순의 특수성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도 많은 동지들이, 특히 교조주의자들이 아직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모순의 일반성이 모순의 특수성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당면의 구체적 사물의 모순의 특수성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가 혁명의 실천적 발전을 지도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순의 특수성 문제는 특히 심도 있는 연구를 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설명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물의 모순의 법칙을 분석함에 있어서 먼저 모순의 일반성 문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모순의 특수성 문제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모순의 일반성 문제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모순의 일반성, 즉 절대성이라는 문제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째는 모순이 모든 사물의 발생 과정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각각 사물의 발생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순의 운동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엥겔스는 운동 자체가 모순이다 라고 말하였다. 레닌은 대립과 통일의 법칙을 정의하여 그것은 자연계, 정신과 사회도 포함한의 모든 현상과 과정에 서로 모순되고 배척, 대립적인 정향들을 인정,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였다. 이런 견해들은 올바른가, 올바르다. 모든 사물 가운데 있는 모순되는 측면의 상호의존, 상호투쟁이 모든 사물의 생명을 결정하며 모든 사물의 발전을 결정한다. 어떤 사물도 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며 모순이 없으면 세계도 없다. 모순은 단순한 운동 형식, 예를 들면 기계적 운동의 기초이며 복잡한 운동 형식의 기초이기도 하다. 엥겔스는 모순의 일반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단순한 기계적 장소 이동조차도 모순을 내부에 포함하고 있다면 물질운동의 고차원 형식, 특히 유기적 생명 및 그 발전은 더욱더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 엥겔스 반티유링론 제1편 제12절 편증법 양과질 참조 레닌 전집 편증법 문제에 관하여 참조. 생명은 무엇보다도 우선 사물이 각각의 순간에 그 자신이면서 동시에 다른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그런데 생명은 사물 및 자체 내에 존재하며 끊임없이 생성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모순인 것이며, 이 모순이 없어지자 생명도 정지되고 죽음이 시작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고의 영역에서도 모순을 피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인간 내부에 있는 무한한 인식 능력과 이 인식 능력이 외적으로 한정되어 인식 자체에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은 현실 존재 방식에 나타나는 양자간의 모순의 연속이며 우리들의 실천에 있어서는 무한한 세대에 걸쳐 해결되며 무한한 운동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다. 고등 수학의 중요한 기초의 하나는 모순이다. 초등 수학에도 모순은 있다. 엥겔스 반티유링론 제1편 제12절 편증법 양가지 참조. 레닌도 모순의 일반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수학에서 양과 미분과 적분, 역학에서는 작용과 반작용, 물리학에서는 양전기와 음전기, 화학에서는 원자의 결합과 분리, 사회과학에서는 계급투쟁이다. 레닌 전집 편증법 문제에 관하여 참조. 전쟁에서의 공격과 방어, 전진과 후퇴, 승리와 패배는 모두 모순되는 현상이다. 한 편을 없애면 다른 한 편도 없어진다. 이들 상호간은 투쟁하면서 서로 결합하고 전쟁의 전 과정 속에서 전쟁을 진행시키며 전쟁의 문제를 해결한다. 인류의 개념에 있어서의 개개의 차이는 모두 객관적 모순의 반영으로 보아야 한다. 객관적 모순이 주관적인 사상에 반영되고 개념의 모순 운동을 형성하며 사상의 발전을 추진시키며 인류의 사상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한다. 당내의 사상의 대립과 투쟁은 언제나 일어난다. 이것은 사회의 계급적 모순과 신구사물의 모순이 당내로의 반영이다. 만일 당내의 모순과 모순을 해결하는 사상 투쟁이 없다면 당의 생명도 없어진다. 따라서 운동 형태가 단순하거나 아닌 복잡하거나 객관적 현상이거나 사상의 현상이든지 모순은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모순은 모든 과정에 존재하고 있음은 명백한 것이다. 그런데 모순은 각 과정의 최초의 단계에도 존재하는가? 각각 사물의 발전 과정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순 운동이 있는 것인가? 러시아 철학계로부터 비판받았던 데보린 학파에 의하면 모순은 과정의 처음부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어느 정도 발전 단계에 이르러서야 나타난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 시간 이전에 있어서는 과정의 발전이 내부 원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 원인에 의해서 수행된다는 것으로 된다. 이렇게 되면 데보리는 형이상학의 외인론과 기계론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구체적 문제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러시아의 상황에서는 부농과 일반 농민 간에는 차이만 있고 모순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함으로써 부활인의 의견에 완전히 동의하게 되었다. 프랑스 혁명을 분석할 때에도 그들은 노동자, 농민, 자산계급으로 구성된 혁명의 제3신분의 차이는 있지만 모순은 없다고 인정하였다. 데보린 학파의 이러한 견해는 반마르크스주의적인 것이다. 그들은 세계의 온갖 차이가 모순을 포함하고 있으며 차이가 모순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는 두 계급이 생성한 그때부터 모순이 있었다. 다만 그것이 격화되지 않았을 따름이다. 노동자와 농민 간에는 러시아의 사회적 조건에도 차이가 있었으며 그들 사이의 차이는 모순이다. 다만 그것이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모순과는 달라서 적대에까지 격화되지 않았으며 계급투쟁의 형태를 취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들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불변적인 동맹을 형성하고 있으며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 발전 과정에서 이 모순을 점차적으로 해결하게 된다. 이것은 모순의 차이 문제이지 모순의 유무 문제가 아니다. 모순은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것으로서 사물 발전의 모든 과정에 존재하며 모든 과정에 항상 일관되고 있다. 새로운 과정이 생긴다는 것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낡은 통일과 그 통일을 형성하는 대립하는 요소가 새로운 통일과 그 통일을 형성하는 대립하는 요소에 그 자리를 물려주고 새로운 과정이 낡은 과정에 대신하여 생기는 것이다. 낡은 과정은 완결되고 새로운 과정이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과정에는 새로운 모순을 내포하고 있어서 모순은 반복하여 진행하게 된다. 레닌은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사물의 발전 과정에 일관되게 모순 운동을 정확하게 분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어떠한 사물의 발전 과정을 연구함에 있어서나 반드시 적용하여야 할 방법이다. 레닌 자신도 이 방법을 정확히 적용하였으며 레닌의 모든 저작은 이 방법으로 일관되어 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 가장 먼저 분석한 것은 자산 계급 사회, 상품 사회의 가장 단순하고 평범하고 기본적이고 가장 대량적이고 가장 일상적인 관계, 상품 교환을 분석하고 있다. 그 분석은 가장 단순한 현상, 자산 계급 사회의 이 속에서 현대 사회의 모든 모순의 맹아를 분석하고 있다. 그 이후의 서술은 이 모순과 이 사회의 발전, 성장과 운동을 그 각각의 단계에서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레닌은 이 말에 뒤이어 이렇게 지적하였다. 변증법 일반을 서술 연구하는 방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레닌 전집 변증법 문제에 관하여 참조. 따라서 중국 공산당원은 이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그래야만 중국 혁명의 역사와 미래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으며 혁명의 전망을 예측할 수가 있다. 네. 모든 모순을 한문으로 하면 재모순이라고 하는데 모든 만물에 다 모순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모순의 일반성이고 다만 적대적인 모순이 있는가 하면 적대적이지 않은 모순도 있다. 그런 거죠. 쉽게 예를 들면 0과 1 아니면 무와 유 이것도 모순이고 음과 양 이런 게 모순이죠. 음과 양을 비롯해서 모순은 어떻게 보면 동양 철학의 아주 근본입니다. 근본. 자주